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병행 프로세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프로세스가 뭘까라는 건데요. 자, 병행이다 그러면 여러 개를 의미를 하는 거죠.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다. 프로세스란 뭐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었죠. 자, 한정된 하드웨어나 자원을 공유하고 동시에 이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행 프로세스란 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실행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관련 없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관련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하고요. 다른 프로세서들과 또 협력하고 통신하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이 병행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려면 교착 상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이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실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단독으로 그냥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A 더하기 B를 할 거였고 얘는 A 곱하기 B를 할 거였고 얘는 A 나누기 B를 할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지금 가져가서 연산에 참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P4는 A 나누기 이제 10을 할 예정이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A는 도대체 어떤 A 값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자칫하면은 이게 먹통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어딘가에 가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프로세스는 데이터가 안 오면 진행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얘도 기다리고 얘도 기다리고 얘도 기다리고 그런 상태가 이제 교착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이제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병행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임계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병행 프로세스가 뭐였어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문제되는 것이 뭐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내놨냐면 임계 영역이다라는 개념을 내놓은 거예요. 임계 영역은 뭐냐? 고유한 영역이에요. 영역. 무슨 영역이냐? 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이제 해당되는 공유할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데이터를 쓸 사람, 이 데이터를 쓸 프로세스 하나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 영역의 이름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속에 들어온 프로세스만 해당되는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계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 영역은 하나의 프로세서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쓸 프로세스 2는 어찌해야 돼요? 바깥에서 대기해야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1이 다 썼다라고 이제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 데이터를 쓰고 싶은 프로세스가 또 쓸 수가 있다 그죠.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반납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가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임계 구역은, 이 임계 영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스레드, 즉 프로세스보다 작은 단위를 스레드라고 했죠. 그 스레드가 이 임계 영역에 이제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면 지정된 시간만큼 이제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영역이란 의미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돼요. 특정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쓰고자 할 때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다 그거죠. 이 임계 영역은 하나의 프로세서만 반드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했냐면 상호 배제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죠. 상호 배제. 상호 배제는 뭐냐면 어느 프로세서가 해당되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프로세서들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상호 배제라고 한다고죠. 그러니까 임계 영역은 그 영역의 이름을 임계 영역이라 하는 것이고 상호 배제는 이런 기법을 상호 배제 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있는 프로세스 1에서는 A 더하기 B를 할 거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에서는 C는 A 곱하기 20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는 A 이렇게 집어넣을 예정이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갈 때 뭐가 문제가 돼요? 쓰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서들은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을 상호 배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배제를 이제 구현을 하겠죠. 구현하려면 우리는 그걸 구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상호 배제를 구현하는 기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데커, 피터슨, 램포트의 빵집 알고리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 자 하드웨어적으로 이 상호 배제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테스트 셋, 스왑 명령어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알고리즘이 있구나. 우리는 이 상호 배제에 대한 정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기법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동기화다. 그럼 어느 프로세서를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순서를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가져갈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다 그거죠. 네.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자료를 줄 거냐라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P1이 프로세서 1이 반납을 하면 반납했다. 반납했으니까 이 자료 쓸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손을 들면 그 프로세스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알고리즘 기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동기화다. 그러니까 동기화는 각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순서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 결정하는 방법에 세마포어 기법과 이제 모니터 기법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기법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마포 기법이 돼요. 세마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깃발인 겁니다. 자, 이곳에 깃발이 있다. 깃발이다, 신호기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각 프로세스에게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신호예요? 제어 신호인데 여기 데이터 반납되었으니까 쓸 사람 또는 뭐 자료 데이터가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네, 줄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기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받으세요라고 깨워주는 그런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마포어라는 개념은 이제 다익스트라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마포어 기법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세마포에서 사용되는 연산이 두 개의 연산이 있어요. P연산과 V연산이 있고요. 사용되는 변수에 S라는 변수가 있어요. S는 여기서 이제 뭐를 말을 하냐면 자원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공유하고자 하는 자원의 개수.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정수값. 가끔씩 S는 실수 변수를 쓴다. 그럼 틀리는 거죠. 반드시 정수값의 변수를 쓰는 거예요. S는 개수니까 S가 뭐라 그랬어요? 자료의 개수죠. 여러분 개수 셀 때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지 1.1개, 1.5개 그렇게 안 세잖아요. 사탕의 개수를 셀 때 뭐 깨진 것은요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S는 정수값을 갖는 변수다라는 거예요. P연산과 V연산이 있는데
자, P는 wait, 기다려라는 연산이고 V는 이제 깨우는 거죠. 시그널 신호. 자, 자료가 있어. 누구 가질 사람 이렇게 깨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연관시킵니다. P는 wait 연산, wait, 기다려라는 거. V는 시그널 신호, 깨우는 작업 신호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P 연산은 뭐라 그랬어요? wait 연산이다 그랬죠? 네, 기다려라는 연산이고 V 연산은 이제 깨우는 시그널 신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P 연산의 알고리즘이에요. 네. S는 자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S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쓸 자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라는 거죠. 사용할 자원이 없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킵하세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빠져나가라 그럽니다. 만약에 자원이 있다면 1이 이제 넘어오는 거죠. 자원이 뭐 5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5개가 있었는데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때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원의 개수를 하나 더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P 연산입니다. P 연산은 기다려라는 뜻이죠. 해당되는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어. 그러면 남아있는 자원은 어때요? 하나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P 연산입니다. 자, V 연산은 뭐냐면 S는 S 플러스 1, 누군가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자원을 반납시켰어요. 그럼 반납시켰으니까 자원 하나 더 늘어났겠죠. 늘어났으니까 자원이 하나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 쓸 사람하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뭐죠? 시그널 신호다 그러죠. 됐나요? 네, 자원이 줄어들면 이제 다른 프로세스는 기다려. 자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쓸 사람 손들어 라고 깨우는 동작 기억합니다. 자, 웨이트 동작, 시그널 동작. 자, S는 S-1, S는 S 플러스 1. P 연산일 때 이거, V 연산일 때 이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S는 정수형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기법이다 라고 있어요. 모니터 기법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칸막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정보 은폐 기법이에요. 모니터. 프로세스는 오직 모니터 진입부만을 호출해서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한순간에 한 개의 프로세서만이 모니터 내부에 있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네. 자, 모니터 외부의 프로세스는 모니터 내부의 데이터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원이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가 해당되는 자원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바깥에서는 이 내부가 보이냐? 내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해당되는 자원은 특정한 프로세스만 쓸 수가 있어요 라는 거고 해당되는 자원을 쓰고 싶은 사람은 모니터 바깥에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된다 라는 기법이 이제 모니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이 있군요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교착 상태다라고 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교착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어떤 걸 우리는 교착 상태다라고 하면 먹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컴퓨터가 여러 개 사용하는데 갑자기 먹통이 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우스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런 상태를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개인 PC에서는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어때요? 그냥 껐다가 켜주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우주선을 날아가고 있는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교착 상태가 일어났다. 그럼 어때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어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착 상태는 절대로 0.00%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럼 교착 상태가 뭐냐?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꽉 막혔어요. 그죠? 네, 여기 일어나서 오도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교착 상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쩔 때 일어나냐면 프로세스가 자원이 와야지 실행이 되는데 자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 오냐면
둘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자원을 점유를 해놓고 나서 또 다른 자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자원을 확보를 했고 또 다른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자원을 다른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어서 또 안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원이 나오기까지만은 아무 작업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상태를 이제 교착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착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쩔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나나라고 이제 또 찾아봤다라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의 입장을 딱 봤더니 교착 상태가 발생되는 조건이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더라. 자, 이 네 가지 상태는요, 엔드 조건이에요. 네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지. 네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교착 상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교착 상태는 일어나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네, 틀려요. 네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지 교착 상태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컴퓨터는 교착 상태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네 가지가 다 만족해야 교착 상태가 일어나니까 교착 상태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네 개 중에 하나를 안 일어나게 하면 되지 않겠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볼 거고요. 자, 일단은 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호 배제다라고 하면 상호 배제는 뭐냐면 하나의 프로세서는 하나의 데이터만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여러 개 데이터 써도 되겠죠. 네, 데이터 두 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한 프로세서만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서만 특정한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이 데이터를 접근하고 있는데 프로세스 두 번째가 나도 이 데이터 쓸래 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쓸 수가 있느냐? 아니다. 배제되어 있다 그러죠. 서로 공통으로 바로 똑같이 특정한 데이터를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가 이 데이터를 쓰려면 얘는 어때요? 대기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프로세스 1이 반납할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상호 배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내가 A라는 책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봤더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해갔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홍길동이가 책을 반납할 때까지 나는 어째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상호 배제다. 그죠? 네. 특정한 공유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세서만 접근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쓰고자 한다 그러면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인대 영역 바깥쪽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상호 배제가 되겠고요. 점유와 대기는 뭐냐면 점유하면서 다른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태. 점유하면서 잘 보세요. 프로세스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 있어요. 프로세스가 데이터 있어요. 그럼 실행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냐면 A 더하기 B를 해서 C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A라는 데이터 확보가 됐어요. B라는 데이터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B라는 데이터는 프로세스 2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얘는 D로 할까요? 네, D는 B 더하기 K를 하려고 B는 가져왔는데 K만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K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멈춰져 있는 거죠. 얘는 B만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A라는 데이터를 점유를 했어요. 그런데 B라는 데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걸 점유와 대기다. 이미 자원을 할당 받았는데 다른 자원의 할당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저입니다. 비선저, 선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뺏는다라는 거고요. 비선점이다라는 것은 뺏을 수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당된 자원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뺏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상태니까 여기 가가지고 B 가져간 거 그냥 나한테 줘라고 프로세스 1이 이제 말하고 싶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비선점 뺏을 수가 없다. 자, 환영 대기는 이제 점유와 대기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대기 상태를 봤더니 이제 원 모양으로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A를 확보하면서 B를 기다리는 거고, 얘는 B를 확보된 상태에서 C를 기다리는 거고, 얘는 C가 확보된 상태에서 D를 기다리는 거고, 이런 이제 연결을 해봤더니 이런 원형 상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탁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젓가락을 이제 이렇게 줬어요. 짜장면 그릇도 줬어요. 짜장면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젓가락을 잡을 시간을 준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려면 우리가 이제 젓가락 양쪽이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젓가락 집으세요. 그랬는데 다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만 다 집은 거예요. 재빠르게. 네, 그러니까 다 한 짝씩만 잡은 거죠. 어느 누구도 짜장면을 먹을 수는 없어요. 손으로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태, 이런 걸 이제 환영 대기라고 한다. 자, 교차 상태가 발생할 조건 4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네. 자, 뭐였어요? 네, 상호 배제, 점유와 대기, 비선점, 네, 환영 대기 4가지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 이런 교차 상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차 상태가 일어날 때 그 4가지가 다 만족해야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해결하려면 어떠세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상호 배제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의 부정, 비선점의 부정, 환영 대기의 부정을 해버리면 된다. 자, 예방이라는 것은 어때요? 지금 교차 상태가 일어났나요? 네. 안 일어났죠. 네.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방주사는 어때요? 지금 내가 감기 예방주사, 지금 내가 감기 걸렸나요? 안 걸렸죠. 안 걸렸는데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감기 예방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예방이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이제 교차 상태 예방이다 그러죠.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제거를 해버리면 교차 상태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제거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뭐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네, 상호 배제에 대한 건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상호 배제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해당되는 자원을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걸 엎어버리면 어떠세요? 안 되겠죠. 엄청나겠잖아요. A가 10인데 이 프로세서는 A는 A 더하기 10을 할 거고 이 프로세서는 A 더하기 B를 해서 C를 넣을 거다 그죠. 근데 이거를 동시에 가져가 버리면 뭐가 되겠냐 그죠. A라는 값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의 데이터는 해당되는 프로세스 하나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부정해버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2번째, 점유와 대기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점유,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점유와 대기의 부정이라고 했다 그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데이터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다른 자원을 요구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고요. 비선점에 대한 부정. 비선점의 부정이니까 선점인 거죠. 점유하는 자원을 반납을 한 다음에 요구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영 대기에 대한 부정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자원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자원을 요구하는, 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얘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 네, 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자원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그걸 이제 환영 대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차 상태 예방 방법은 종류는 어떠세요? 교차 상태 발생 조건과 부정만 틀리고 내용은 같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피예요. 회피.
교차 상태를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교차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교차 상태 일어나면 어쩌지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교차 상태가 이제 발생되려고 할 때 시스템을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가 제안한 은행원 알고리즘이 회피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피한다, 피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교차 상태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면 교차 상태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양이 얼마다, 또 사용자 수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해서 교차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된 상태를 안전 상태, 그렇지 않은 상태를 이제 불안전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은행원 알고리즘은 어떤 상태다? 교차 상태 무슨 법? 회피법. 회피하는 방법이다. 회피하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게 뭐다? 은행원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총 자원이 10개예요. 여러분 그냥 은행에 돈이 10억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8억이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은행에는 이제 현재 몇 억이 있어요? 2억이 있어요. 이 2억을 가지고 프로세스 1이라는 P1이라는 회사가 6억 좀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P2가 2억 좀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P3가 4억 좀 대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 먼저 대출해 주면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볼까요? 자, 10억이 있다고 했어요. 10억. 네. 현재 8억이 나갔어요. 현재 2억이 있어요. 이게 은행이죠. 은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현재 몇 억밖에 없어요. 2억이 있어요. 2억.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이미 대출이 된 상태, 추가로 요구한 상황. 그럼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봤더니 2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세스 2한테 대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2한테 2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2억을. 네, 그럼 현재 은행 잔고는 0이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P2가 돈을 잘 썼다라고 반납을 해요. 그럼 얘는 2억을 가져간 상태에서 추가로 2억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총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4억을 가져갔던 거예요. 반납은 어때요? 4억을 반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4억이 이제 잔고가 된 거예요. 4억 있네. 자, P2를 대출해줬어요. 4억 있네. 그럼 누구 대출해줬어요? P3 이제 대출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3한테 대출을 해줬죠. 네. P3한테 4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0이 되겠죠? 세월이 흘러서 P3가 돈 잘 썼다고 자, 갚습니다. 2억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4억 대출을 받았으니까 총 6억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자, 얘가 이제 6억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6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P2 다음에 이제 P3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이제 6억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P1한테 어때요? 대출해줄 수 있나요? 그죠? 대출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또 0호 된 거죠.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제 P1 이렇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서 P1이 돈 잘 썼어요 라고 10억을 갚아요. 10억을 갚아주면 은행의 잔고 그대로 이제 10억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은행에 잔고가 2억밖에 없었는데 모든 회사 세 군데한테 대출해주고 갚고 대출해주고 갚고를 해서 이게 잘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순서로 프로세스를 어떤 순서로 돌려야 되느냐, P2, P3, P1 순서대로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라는 게 은행원 알고리즘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은행원 알고리즘은 교차 상태를 뭐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 기억해주고 이거 하는 방법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차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체 나름대로의 이제 알고리즘이 있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리즘에 신경을 쓸까? 컴퓨터에 있어서 오류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바로 정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만약에 일어났을 때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고 있나 발견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교착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기법입니다. 회복. 그럼 교착 상태가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회복 시도에서는 어때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병에 안 걸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병이 걸려서 회복을 한다, 이제 처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회복 기법은 교착 상태를 일으킨 주범이 뭐냐, 그 주범을 이제 종료시키는 거죠. 프로세스를 이제 종료시켜 주는 거고, 그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 그 자원을 쓰기 위해서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선점한다. 선점해서 이제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회복 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 강제 종료하는 게 뭐 있어요?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여러분이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데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껐다 켜야 되죠. 전원을 껐다 켜는 방법이 있고, 키보드가 좀 살아있으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 컨트롤, 알트, 딜리트, 컨트롤, 알트, 딜리트, 또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도 작업 관리자 창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하면은 이제 강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에 먹통이 된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종료란 무엇이냐?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멈추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가 있고,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종료해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선점입니다. 자원에 대한 선점. 해당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이 있겠죠. 그 자원을 뺏는다, 선점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프로세스한테 이거 써라고 할당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가 일어난 프로세스를 잠시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교착 상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